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돋보기. 오늘은 최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열 서울경제신문 수도권 취재본부장, 그리고 경기도의회 고양시의 신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법무법인 인본의 권동익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의회 김포시의 이기영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다양하게 또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10대 경기도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초선 의원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두 분 또 당선 소감과 근황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먼저 김포시 이기영 의원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영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경기도민과 국민의 표심이 잘 드러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수 성향이 강한 경기 북부에서도 여당의 후보들에게 압도적인 표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그런 바람이 또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도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루하루 의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시 신정현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벌써 선거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전 100일부터 선거운동을 했었는데요. 워낙 다녔던 곳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인사드릴 곳들이 많았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더 뜨거운 열망으로 바꿔달라, 변화를 일으켜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당선될 게 많구나,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두 분 의정 활동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의정 활동이 돼야겠죠. 자, 오늘 남북 경협에 대해서 토론하기에 앞서서 주제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반도에 따뜻한 봄바람을 일으킨 4.27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남북의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남북이 왕래할 수 있는 철도망 연결을 위해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판문점 합의 내용이 하나씩 이행되며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차근차근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남북 관계. 성공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 오늘의 주제, 남북 경협의 방향과 과제는? 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앞서서 먼저 윤 기자님, 남북한 관련 한반도 분위기 먼저 짚어볼까요? 네, 4.27 판문점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 남북한 그 후속 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리고 있어서 해빙 무드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그 적십자 회담이 우선적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 8.15 때 남북 이상 가족이 100명이 금강산에서 만나게 되고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육회담도 이제 성사가 됐는데요. 오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농구, 카누, 그다음 조종등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팀이 꾸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체육회담뿐만 아니라 철도 협력에 대해서도 이제 속도를 내고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남북이 모여서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실사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네. 군사 긴장 완화도 대폭 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일단 대북 확성기가 지금 방송이 꺼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남북 함정에 대한 한라인 설치,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빙 분위기를 네.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와 무관한 쪽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 또 이어지고 있고,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뭐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남북 경협의 대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그리고 이에 따른 대북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역시 이것이 대전제라고 봤을 때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도 문제입니다만 미국 내 이제 대북 제재도 상당히 또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북 제재 중에 가장 중요한 조치는 2016년도 2월달에 발표된 조치인데요. 네. 북한에 대한 제어와 기술, 서비스의 제공, 금융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생겼고요. 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이 똑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 예.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와도 결부돼 있죠. 예. 북핵 문제도 비핵화되어야지 풀어주겠다. 인권 문제도 개선을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네. 결국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수준의 제재 완화나 해제는 북한의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그 이후에 일정한 행동에 따라서 그 본격화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어떤 재개나 금강산 관광의 방문도 사실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풀려야지, 적어도 유엔 내지는 연기되어야지 가능한 조치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 의원님들이 이제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인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남북 경협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경기도 분위기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17개 적경 중에 7개 시군이 적경 기초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경기도 차원의 남북 경협 출발점부터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기초적으로 시작한 것이 북한에 대한 경운기 200대와 그리고 그해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축구공 2002개를 지원하는 걸로 첫 걸음마를 뗐습니다. 네. 애석하게 지난 정권에서 개성공단 철수 사태로 전면 중단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터졌는데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200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때부터 조성된 기금이 408억 원에 달하고요. 네. 지금 현재도 13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이제 도민들의 민심도 많이 술렁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의원을 하기 전까지는 그 통일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학교나 기관 또 주민들 만나서 이제 다양한 통일 관련된 교육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민심을 가장 먼저 접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청년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남북 경협 시작되면 우리 일자리 생겨요라는 말들을 아하. 참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청년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특히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이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남북 경협이 잘 되었을 때 그래서 많은 규제가 풀리고 또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경기 북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선다면 가장 큰 혜택은 어찌 보면 경기 북부에 또 청년들 또 청년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근심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닐까.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 신종합발전 구상이라는 것을 수립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경기 북부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대북 지원으로 왜 우리 자꾸 퍼주기만 해라는 말만 우리 주민들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평화가 밥 벌어 먹여주는구나. 네.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구나라는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우려되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경기 북부 지역이 그저 교통에 지나가는 그 통로로만 기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에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그 경제협력 정책을 통해서 돈이 머물고 기업이 머무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그런 남북 경협의 요충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북부가 좀 더 활력 있게 변할 수 있는 이제 토대는 마련이 됐고 현실화되는 것이 남아 있죠. 네. 일자리 얘기는 참 귀에 쏙 들어오네요. 경기 북부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나요?라고 반문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자,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뭐 앞서 이제 뭐 우려되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일단은 그 남북 간 경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경협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없다는 것은 뭘 네. 말하냐면 유엔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고 예. 미국의 어떤 동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남북에 대한 어떤 경협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사실상 아무도 그렇죠. 없어요. 네. 다만 지금 안보 체계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남북 장성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되어 있지만 경협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에 따라서 네. 그 과정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비핵화 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그와 좀 별개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챙겨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 문제 논하고 있는데요. 권 변호사님, 이게 뭐 사실은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고 제재가 연결돼 있고 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긴 한데 뭐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시각에서 또 준비할 부분들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죠. 예, 그렇죠. 최근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약 20% 정도만 이루어지면 예. 어느 정도 대북 제재 조치가 완화가 가능하다. 예. 이런 점은 시사한 바가 있죠. 예.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지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20%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돌이킬 수 없는 작업의 정도에 들어갔다는 수준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돼요. 예. 남북 경협이 하려면. 두 번째 문제는 결국 남북 간의 신뢰 문제인데요. 사실은 신뢰라는 건 특별한 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예. 확실한 의사표시, 믿음을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믿음 하에 있어야지 남북 경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네네. 그것들이 신뢰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북한이나 우리 한국에게 자신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서 경제를 좀 개방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네네. 어떤 신뢰를 보여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조치인데요. 결국 남북 경협의 문제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 요인이 있겠죠. 경제적 요인은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잘못 투자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자본주의 세계에서 당연한 것이니까요. 다만 정치적 문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상 조치, 네. 정책들, 제도들, 입법적인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권동익 변호사님 신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국제 간의 신뢰는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남남, 바로 우리 시민들 안에서의 신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거나 뭔가 협력을 하는 것이 퍼주기다. 네. 혹은 우리가 왜 그들을 퍼줘야 되는가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 끊임없이 변경되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대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로 남남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효용감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바로 지금 이제 곧 이루어질 이제 다양한 체육 행사나 문화 행사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다양한 여행, 뭐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뭔가 예민하지 않은 데서부터 그래 남북 간은 이렇게 함께하면 좋은 점이 많구나라는 효용감을 극대화한다면 저는 남남 갈등의 남남 합의로 이것이 정치적인 힘이 되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처음에 모두에 윤 기자님께서 최근에 이제 남과 북 간의 어떤 그 회담이라든가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중에 철도 도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뭐 향후에 이제 일정도 좀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이게 이제 북한이 가장 이제 원하는 바가 철도 사업하고 도로 사업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북이 철도를 끊어진 것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인적, 물적 교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경의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양을 거쳐가지고 중국 쪽으로까지 뻗어가 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선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이게 잘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남북에 대한 연결선만 되면은 이제 우리끼리의 이제 어떤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과 시베리아 연결되다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은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경제와 연결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그거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 자원 벨트의 핵심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경의선 연결이 뭐 상황에 따라 급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과거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로는 2016년에 발표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통일 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남북철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을 위한 남측 단절 구간 연결을 갖다 먼저 우선 추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통합 운영을 위해서 북한 철도망을 개보수해 주고요. 그리고 구축방 그 방안을 마련하고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도 우리 국가 계획에 이미 명시가 돼 있다. 이거는 과거부터 국가가 준비하고 있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검토와 함께 이제 경기도에는 GTX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GTX 철도 건설을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의선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의 GTX 철도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덧붙여서 경제성 확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경로상에 있는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의 철도 간속망 구축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논의되는 거 이게 정부에서 경의선하고 지금 동해선이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 경원선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아직 그거는 채택은 안 되고 있는데 경원선이 지금 이제 단절되어 있는 것이 백마고주역에서 북한의 이제 평강역까지 이게 한 26.5km 구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양측에 지금 H축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평양으로 연결된 선하고 이쪽에 있는 동해선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이 경원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이라 물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이 연결 노선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남북 경협 모델로 일컬어지고 있죠. 바로 이 개성공단 재개 네. 문제가 될 텐데, 자,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감도 꽤 높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개성공단은 이미 그 판문점 선언할 당시에 우리가 14선언의 정신을 받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개성공단의 재개를 합의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또 개성공단을 일컬어서 바로 퍼주기의 논란을 참 많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약 매년 1억 달러 가까운 돈의 유입액을 갖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약 7대3.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북 경협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뭐 두 번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뭐 개성공단은 재개는 시간 문제인데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언급할 때 우리는 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개성공단은 약 10분의 1, 이게 원래 합의됐던 수준의 10분의 1밖에 열리지 않았죠.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이미 10배의 규모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경제 협력들을 이루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단 계획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제가 언급한 상상력은 이런 겁니다. 기존의 모델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어떤 노동력이 결합된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남한과 북한 둘 다 지금 노동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의 개성뿐만 아니라 제2개성공단의 개념으로 파주 지역 일대를 바로 그런 제2개성공단의 개념으로 남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성공단을 가는데 북한 노동력이 오지 못하려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네. 그러한 부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부로 개성공단을 셧다운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한 자본을 남북 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국제 간의 공조를 통한 이러한
국제 투자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예, 예. 제2 개성공단은 그런 점에서 국제 산단의 역할로서 새로운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제 국제 산단의 역할로서 이제 기존의 이제 과거의 개성공단의 어떤 형태와 다르게 좀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또 기대감이 드는 그런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북한 전문가답게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 제시까지 잘해 주셨는데 잘 설명을 들었고, 자 그러면 개성공단이 이제 지금 폐지된 지가 꽤 됐거든요. 2년 좀 넘었는데 재개가 됐을 때 좀 법적으로 살펴볼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개성공단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2000년도에 아마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업체들이 입주를 시작했죠. 시작해서 쭉 운영을 해오다가 2013년도에 한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다가 이제 2013년에 다시 그 재개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2016년도 2월 달에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렇죠. 개성공단을 이제 폐쇄를 한 거죠. 네. 당시 폐쇄될 당시에 입주 기업이 약 200개 정도 기업이 있었고요. 북한 근로자는 한 5만 5천 명. 북한의 월 평균 임금은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노동력이 생산성이 높은 예, 거죠. 엄청난 15만 거죠. 원은 예. 15만 원 정도의 임금에 거의 한 월 300 정도의 생산성을 올렸다고 하니까요. 네네. 특히 또 남북한은 언어도 동일하고 숙련된 노동자고, 그리고 북한의 근로자는 이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지 않으니까 기업들 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렇죠. 메리트였고,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예, 그렇죠. 현재 예.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재입주 의사를 물었을 때 거의 100% 가까운 기업들이 다시 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예.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성공단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우리 아프죠. 개성공단이 이렇게 뭐 막연히 폐쇄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아프고 소중한 개성공단의 기업들인데요. 네. 이게 재개되려면 결국에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 내지는 유예가 돼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야, 현금 거래, 금융 거래가 지금 맡기는 그렇죠. 시점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가 개성공단에 한해서만이라도 미국과 유엔에게 이걸 일정 부분 유예를 해달라라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너무 붐이 일어나니까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고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물론 뭐 투자의 피해는 아닙니다만 어떤 정치적 환경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은 사실은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네. 우리나라한테는. 근데 이 개성공단만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의 큰 틀에서 약간의 예외를 좀 해달라고 좀 미국에 요청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올해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개성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경기도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북 경협 얘기하면서 사실 어떤 형태로 가느냐 이제 그 프레임을 짤 때 대기업형과 중소기업형 뭐 이렇게들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자, 중소기업이 새롭게 좀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중소기업 중심이다, 대기업 중심이다라고 국한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트랙 무슨 정도, 말씀이냐면은 정말 큰 자본이 필요한 투자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 있어서. 과거에 현대 아산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굵직굵직한 투자에는 또 대기업이 참여를 주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또 대기업들이 모든 걸 독식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할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사정을 봤을 때 남북 경협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일자리의 약 80%는 중소기업이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남북 경협에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네. 있다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는 매우 핵심적으로 필요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북한에는 지금 10여 개 넘는 경제 특구가 있습니다. 네네. 경제 특구에는 2, 3억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수백억 단위의 경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땐 대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대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북 정책의 지렛대 역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성공단이 원래의 계획대로 10배의 규모로 성장을 했더라면 북한이 함부로 셧다운 못합니다. 1억 달러의 수입을 10억 달러 규모까지 확장시켰다면 그 수입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성공단을 원래의 규모로 확장시켜 나가고 10여 개가 넘는 경제 특구마다 제대로 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함부로 셧다운하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또 국제 사회 그리고 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북한에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충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개성공단을 쉽게 말하면 12개, 13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예, 되겠죠. 예. 북한 내 경제 특구가 10개고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북한 내 지역을 누비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기영 의원님은 남북 경협 사업의 어떤 올바른 추진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대기업 업종을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업종과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이 상당히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죠. 네. 에너지 관련, 화학 관련, 그리고 IT 업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고 네. 중소기업과도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다국적 기업의 그런 진출을 통해서 이제 북한도 남한과 그 세계 사회의 그 발달한 살아올 모태로 경제 성장이라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남한도 이를 토대로 또 그 경제적 이익과 그리고 북한의 유능한 인력 풀을 갖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쪽 다 득이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꼭 육로를 육지와 맞닿은 곳에서의 그런 그 공단이라든가 경협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강 하구의 그 조강 지역, 염화강 조강 지역은 유일하게 철책이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역에 대한 그 조강 수역에 대한 그 남북 공동 그 이용에 관한 그런 협정이라든가 또 조사, 그리고 이게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 물길이 그 마포까지 이어지는, 서울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철도와 도로에 이어서 우리가 수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개성공단을 갖다 개발하면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양쪽의 화력이죠. 군사 화력이 다 뒤로 후퇴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한강 하구에도 이런 남북 교류 평화 협력지대, 김포 하구라든가 한강 하구라든가 이런 그 쪽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또 남북의 긴사 대치도 또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이 이제 물꼬를 튼 거죠. 이제 남북 교류 화해 협력 물꼬를 텄는데 이게 좀 더 낮은 단계까지 확산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회담에서 적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또 시민단체 그런 기업에까지 이제 교류와 협력이 물꼬가 형성이 돼야만 진정한 남북 화해 그 교류 협력의 경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접근성이 뛰어난 그 적경지역 입지 기업에게 그 공단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우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를 통한 자연스러운 이제 왕래가 이제 눈에 막 보이네요. 예. 평양에 트럼프 빌딩이 세워지고 평양에 맥도날드 1호점이 만들어진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좋기보다 나쁜 감정이 들더라고요. 왜 쥐들이 평양에 트럼프 빌딩을 만들고 맥도날드 1호점을 만드냐. 아, 예.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문제는 즉 미국의 어떤 글로벌 자본이 완전히 그 이익만 추구하는 펀드 형식으로, 헤지 펀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네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지하자는 거의 독점적으로 채굴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남북 경협의 문제는 국제적인 투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서로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끼리는 아니고요. 북한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중국과 딱 붙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신의주에서
최근에 고위급 회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의주에 가서 북한 관리들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지 말고 남북 경협이 진짜 잘 되려고 한다면 남북 간의 신뢰의 바탕으로 인한 남북 경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모든 법률, 그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 앞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쌓아야 되고 그 전제가 아마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 군 장성 회담, 남북 철도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돈만 추구하는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어떤 천연 자본과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투자가 아니라 남북의 어떤 기술 자본과 남한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어떤 근로자들의 노동 숙련도를 결합된 네. 그런 식의 남북 경협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다는 게 개인적 김 소망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미론적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북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대립각 관계에서 예, 어떻게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통일도 되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주변을 갖다가 견제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과연 그게 될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기업이 만약에 설사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기업을 지금처럼 망하게 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1조 5천억 손해배상 중에서 5,800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손해배상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그나마도 한 60%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공중 내지는 뭐 답보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어쨌든 간에 글로벌 기업이 꼭 미국 기업이 아니라도 다국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일방적인 철수, 일방적인 어떤 해제, 일방적인 어떤 공장 가동 중지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보험성령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북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 안에 이것 하나의 어떤 합의된 구조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왜 박근혜 정부는 셧다운 했겠습니까? 이명박 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갈등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의 힘을 입어서 셧다운할 수 있는데 충분히 경제 협력과 이걸 통한 충분한 이익,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합의를 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핵 문제다 뭐다라고 싸우더라도 충분히 경제적인 어떤 협력들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착취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봅시다. 하고 뭐 이런 잘못된 투자들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는 최선의 방법들을 남북한이 먼저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면서도 늘 이해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를 주요한 4대 강국의 이해관계는 늘 다르기 때문에 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진짜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 과정에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들어보면 듣고 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꼭 그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기 자본의 잘못한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이제 물론 그것까지 우리가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미 다국적화돼 있고 글로벌화돼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에너지라든가 화학 분야라든가 정보 IT 분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지만 다국적화돼 있다고 보고요. 이런 꼭 우리가 개성공단의 예를 보면은 꼭 우리가 냄비만 만들고 옷만 만들 건 아니거든요. 남북 경역 사업이 진짜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부가가치가 창조되고 예, 예. 우리나라 경제에 진짜 큰 동력이 되는 그런 산업들을 갖다가 집적화시키고 그 양쪽의 이해관계 또 국제 정세도 살펴야 되겠지만 그게 맞는다 그러면은 뭐 그 안보 상황이나 정권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함부로 이걸 문을 닫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네. 이제 영원한 항구적인 그 비핵화를 원한다면 항구적인 남북 경협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북한이 실질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주변국, 강대국들에 관련된 이해관계, 함수관계까지 한번 두루두루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산업 분야가 확대되는 변모되는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 변호사님,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남북 경협이 재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법적으로 약간 우려되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사실 남북한의 문제는 법률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남북 간의 신뢰는 남북 정상 간의 신뢰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하라고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했을 때 순수한 경제적 위험이 아니라 정치적 위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보상을 해주는 어떤 법률 아니면 보험제도 네.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 기구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그리고 뭐 이렇게 합동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예, 예. 뭐 좀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빈틈을 줄이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두 분 의원님들께 이제 경기도 의회 입성하셨고 경기 북부에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되게 역할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신정현 의원님. 저는 이제 제 공약의 또 핵심 공약이 바로 경기 북부 평화지대 설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뭐 지금 이미 이제 올라가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또 토대로 많은 규제 완화나 투자 촉진 등을 이끌어낼 텐데요. 이제 그것을 단순히 이제 전체적인 국가 단위에서의 움직임보다도 네. 지역 단위의 짜임새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저는 또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또 청년 노동력들이 어떻게 경기 북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노동력 유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노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단지의 어떤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필요한 투자, 지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또 전문가 집단들이 또 어쨌든 저는 이쪽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의 어떤 또 조언을 통해서 앞으로의 4년 동안 반드시 경기 북부는 평화, 산업, 공간, 지대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자, 이기영 의원님. 네.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대전제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남북 교류와 경협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경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정책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시행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타날 또 남북 관계에 수많은 난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의 평화 교류와 경협에도 중앙 정부의 독점권 행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미 네. 과거의 전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네네. 남북 교류와 경협도 비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와 경협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공동 번영의 시금석이라면 남북 경협은 그 기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시베리아까지 가는 철도가 연결이 되고 네네. 그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그 배후 기지로 파주에서 물류기지가 생기고 그런 날이 그 DMZ가 우리 경기도 인근에 있는 DMZ가 평화지대이자 첨단 산업기지로 바뀌는 그날이 한반도의 공동의 변형이 될 것이고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의회가 열심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개성공단이라든가 아까 뭐 금강산 재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게 해제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남북이 모처럼 이렇게 해병부들을 맡고 있는데 남북이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아까 이제 인도적인 어떤 물적 지원, 네. 말라리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자체, 경기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길 그렇게 바랍니다. 예.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남북 경협과 교류 협력에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나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적경 지역 지자체마다 이미 특화된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하고 유도를 매입해서 지금 남북 교류 문화 협력의 물꼬를 틀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한강하구에 남북 공동 생태주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나 파주시 적응 지역이 다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각자 그 유엔의 그 북한 제재가 있지만 이걸 또 피해 나갈 방법도 있습니다. 상호 학술 교류라든가 이런 비영리적 사업에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협력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북한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네. 경제의 성장은 곧 민주사회의 성숙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협력이고 경제성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북한에 대한 대북 투자나 또 경제협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북 경협의 문제를 통해서
희망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알찬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내용들도 많았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남북 간의 분위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죠. 바로 대북 제재 문제. 그에 앞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좀 조치를 이루어내서 그것이 또 제재 완화 혹은 해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것, 바로 이제 북한의 어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 경기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 오늘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